네, 안녕하세요. 유니티 에반젤스 오전입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비주얼 이펙트 그래프 관련 내용이고요. 사실 제가 원래 제목은 사실 닥터 스트레인지도 지르고 간다고 써놨는데 마케팅 팀에서 울고로 바꿨더라고요. 소심하게 반항으로 잠깐 써놨어요. 그래서 VFX 만들기, 그래서 비주얼 이펙트 그래프라고 해가지고 아마 아시는 분은 많이 아실 것 같은데, 혹시 비주얼 이펙트 그래프를 지금 쓰고 계신다 하시는 분 계세요? 지금 쓰고 있다. 이미 제가 보기에 몇 분 쓰고 계신 것 같은데, 네. 부끄러워하지 않으셔도 돼요. 괜찮아요. 예, 다행이네요. 예. 제목에 적힌 대로 제 세션 튜토리얼 세션이에요. 그래서 이 비주얼 이펙트 그래프라는 거는 저희가 유니티에서 새로 추가한 VFX를 만들기 위한 그런 툴인데, 이 툴에 대해서 소개시켜드리고 이게 어떤 기능인지 좀 보여드리고, 뭐 데모를 좀 보여드리고, 그리고 간단하게 제작을 어떻게 하는지 간단하게 보여드리고, 또 참고하실 만한 자료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뭐 그런 것들을 쭉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우선은 비주얼 이펙트 그래프가 어떤 것인지 영상을 먼저 좀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예, 보신 것처럼 비주얼 이펙트 그래프는 말 그대로 유니티에서 비주얼 이펙트들을 만들 수 있는 툴이에요. 그리고 뒤에 그래프라고 붙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비주얼 이펙트를 그래프 방식으로, 그러니까 막 생코딩하는 게 아니고 노드 그래프 기반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이펙트입니다. 그래서 뭐 영상, 그런 애니메이션 콘텐츠뿐만이 아니고 게임 같은 인터랙티브 콘텐츠에서도 다양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이펙트 개발 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러프하게 오버뷰를 말씀드리면은 비주얼 이펙트, 그러니까 보통 시각 효과라고 하잖아요. 그런 다양한 효과인데 기본적으로는 좀 파티클 베이스예요. 파티클 베이스의 이펙트들을 쉽게 만들 수 있는 그런 툴인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냥 노드 기반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마야에도 쉐이더를 노드 방식으로 작성할 수도 있고, 아니면 기존에 유니티를 써보셨던 분이라면 뭐 쉐이더 그래프라든가 아니면 볼트라든가 아니면 뭐 앰플리파이 쉐이더라든가 그런 노드 기반으로 작성하는 툴들이 있잖아요. 그런 툴 기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프로그래머블인데, 그러니까 프로그래밍이 가능한데 이런 것들을 막 타이핑해서 if, 뭐 then, 뭐 else, 뭐 어쩌고 그런 식으로 타이핑을 일일이 직접 하는 방식이 아니고 이런 노드 기반으로 그 스택 기반으로 작성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꼭 프로그래머가 아니더라도 아티스트 분들이 솔직히 저는 엔지니어라서 그렇게 제가 만든 막 이쁘게는 안 나오더라고요, 솔직히. 근데 아티스트 분들이 만지면 되게 이렇게 뒤에 보이시는 것처럼 화려하게 이쁘게 만드실 수 있는 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게 GPU 기반으로 연산이 돌아가요. 그래서 GPU 기반으로, 보통 GPU라고 생각하면은 렌더링만 생각하시는데 이 GPU를 가지고 연산을 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대용량의 파티클, 화려한 파티클들을 실시간 연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되게 아티스트 친숙한 툴이고요. 그리고 이 피처가 되게 확장성을 가지고 있고, 또 비주얼 이펙트 그래프 이 시스템 자체가 흔히 말하면 쉽게 말하면 오픈 소스 형태로, 그러니까 소스가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엔지니어 분이 계시면 이 기능을 직접 확장해서 더 피처들 추가하고 뭐 그렇게 확장성 있게 작업하실 수도 있고, 이 이펙트 자체도 작은 이펙트도 만들 수 있고, 아니면 큰 뭔가 화려한 이펙트를 만드실 수도 있고, 되게 다양하게 쓰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더스트리가 요즘 최근에는 이런 이펙트라든가 비주얼적인 거를 노드 기반으로 작성하는 식으로 좀 트렌드가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산업계의 트렌드를 인더스트리의 트렌드를 따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게 SRP 기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SRP라고 한다면은 뭐 혹시 유니티 써보신 분 계시나요? 유니티 쓰고 있다 하시는 분? 예, 감사합니다. 예, 그래도 몇 분 계시네요. 예. 저희가 그래서 SRP라는 기반으로 HDRP랑 LWRP 두 가지 렌더 파이프를 제공해드리고 있는데, 간략히 말씀드리면은 복잡하게 말고, HDRP 같은 경우는 콘솔이나 PC 같은 그런 하이엔드 디바이스에서 고품질의 그래픽을 렌더링하기 위한 그런 뭐 렌더 파이프라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LW, 요즘은 이걸 URP라고 이름을 저희가 바꾸고 있는데, 모바일이라든가 뭐 AR, VR 이런 성능에 민감한 디바이스를 포함해서 좀 모든 디바이스에서 범용적으로 쓰실 수 있는 그런 뭐 렌더 파이프라인, 렌더 기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말은즉슨 이 비주얼 이펙트 그래프는 뭐 PC랑 콘솔 뭐 이런 것뿐만 아니고 다양한 디바이스에서 다양한 범용적으로 쓰실 수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툴 자체는 만들고 땡이 아니고, 그러니까 보통 개밥 먹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개발한 툴을 직접 사용해 보면서 스스로 검증해보고 스스로 테스트해보고, 그렇기 때문에 되게 품질 되게 괜찮아요. 그래서 저희가 뭐 키노트에서도 보여드리긴 했지만 헤레틱 데모도 있고 그 외에도 저희가 많은 데모들을 개발하고 있는데, 이런 많은 데모들에서도 이 비주얼 이펙트 그래프를 직접 쓰면서 직접 테스트하고 직접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데모들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그중 데모를 하나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리려고 하는 건 스페이스쉽 데모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 스페이스쉽 데모 같은 경우는 직접 플레이를 해보실 수 있는 그런 직접 플레이를 해보실 수 있는 그런 샘플입니다. 이건 여러분들 다 직접 저희가 공개를 해놓은 거기 때문에 직접 다운 받아서 직접 테스트를 해보고, 단순히 프리렌더된 결과물이 아니고요, 직접 조작을 해볼 수 있는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유니티 상에서 이 프로젝트 소스 통째로 띄워가지고 그렇게 보실 수도 있고, 아니면 저희가 EXE로 빌드해서 배포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프로젝트를 유니티로 직접 열어보시던가, 아니면 그냥 실행 파일만 받아서 직접 보실 수도 있어요. 지금 보시는 뭐 연기라든가 이런 불꽃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비주얼 이펙트 그래프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신 것처럼 이 파티클이 이 벽에 충돌도 하거든요. 근데 단순한 평면 아니면 단순한 원, 그런 기본 도형뿐만이 아니고 이런 복잡한 지오메트리 이런 데 다 충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UI 효과, 이것도 다 비주얼 이펙트 그래프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항성계를 선택을 하고, 제가 지금 다 클릭을 해서 선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보시면 이렇게 유니티, 이게 HDRP 기반으로 만들어진 뭐 그런 데모인데, 보신 것처럼 볼륨메트릭 라이팅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볼륨감 있는 라이트 이런 것도 다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여긴 착륙이 불가능하다네요. 여기도 불가능하고, 조금 리스크가 있다 그러고, 여기
지금 화면에 나온 이런 이펙트, 특수효과 이런 것들이 다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툴로 만들어진 거라고 보시면 돼요. Hurry up. You have to get us out of here now. 이거 보시면 한번 좀 봐볼게요. 착륙하려고 보니까 공격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다 지금 파티클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게 다 이펙트로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저 멀리 보시면은 이런 에너지 코어, 이런 이펙트도 좀 같이 보여드릴게요. 으아, 쓰러집니다. 지금 다 추락이 된 것 같고요. 살짝 움직여 볼 수 있어요. 뭐 선체는 불타고 있고 이런 불력과도 되게 그럴싸하지 않나요? 으아, 살려줘. 으아, 죽음. 네, 이러고 데모 끝입니다. 네. 그래서 이 데모는 다 다운로드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 다운로드를 직접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샘플 통해 가지고 사실 좀 SF 같은 스타일의 컨텐츠를 만드신다면 이걸 하나의 템플릿처럼 쓰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여기 있는 이펙트를 가져다가 조금씩 파라미터를 바꿔가면서 자신만의 이펙트로 좀 개선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하나하나 좀 보여드릴게요. 이 데모를 다운로드를 받으시면은 여기 헬프에 이런 윈도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어떤 이펙트들이 있는지 하나하나 선택해가면서 직접 찾아서 볼 수도 있어요. 이 씬이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 이렇게 헬퍼 페이지 같은 게 있어서 좀 살펴보기 쉽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엘리베이터,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 문이 쫙 열리잖아요. 그걸 한번 디렉터를 열어서 타임라인으로 한번 봐볼게요. 지금 문이 열리는 이것도 지금 타임라인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시네마틱 연출이라든가 그런 것들 움직임을 기술할 수 있는 툴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과 같이 연동하면은 이런 플레이어블 시네마틱 작품도 충분히 만드실 수가 있고 요즘 뭐 시네마틱 VR 그런 장르도 많이 뜨고 있잖아요. 그런 것도 다 이 기능을 이용해서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쭉 하나 보여드리면 뭐 홀로 테이블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런 지형의 그래프 그런 효과도 있고 뭐 항성계 뭐 갤럭시 이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고 이게 다 지금 파티클 이펙트들이에요. 태양계를 한번 봐볼게요. 이 태양계에서 이 이펙트가 어떤 식으로 구성되는지 한번 열어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크게 두 가지 파트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게 이 이펙트를 만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구름 효과랑 이 아스트로이드 이 운석을 이루는 이 효과 크게 이 두 가지로 이루어졌는데 하나의 그 비주얼 이펙트 파일 안에 이렇게 두 가지 노드가 들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이 비주얼 이펙트 그래프 이게 괜찮은 게 뭐냐면 그러니까 사실 이런 효과의 이런 퀄리티 이펙트들은 기존의 많은 이펙트 툴 그러니까 투반 합성 툴에서 다 충분히 가능한 얘기들이잖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유니티는 실시간 게임 엔진이고 이 실시간 컨텐츠를 만드실 수 있고 실시간 프로덕션이라는 거는 라이팅이라든가 뭔가 변경을 하게 되면 그 변경 결과를 즉시 보실 수가 있게 돼요. 예를 들어서 라이트를 하나 클릭을 해볼게요. 선의 포인트 라이트.
지금 포인트 라이트를 선택했고, 그래서 만약에 컬러를 바꿉니다. 컬러를 바꾸면 이 씬에 있는 그러니까 불투명 오브젝트,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3D 씬 렌더링에도 당연히 영향을 미치고 지금 파티클들, 이 특수 효과들에도 라이트가 똑같이 매칭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후반 합성 툴 같은 걸 사용하게 되면은 그 렌더링 뭐 디스틸에서 렌더링 따로 걸고, 그리고 후반 합성 툴에서 이 작업을 하면서 그 툴에서도 라이팅을 또 똑같이 맞춰줘야 되는 좀 번거로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필요 없이 그냥 여긴 똑같은 유인티라는 공통된 시스템 안에서 존재하기 때문에 그냥 뭐 라이팅이라든가 아니면 뭐 지오메트리라든가 그런 것들 다 이 안에서 툴 안에서 그냥 한 번에 작업을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 태양을 뭐 이렇게 움직여 보면은 이렇게 라이팅도 자유자재로 변경을 할 수가 있고, 뭐 인텐시티를 한번 쫙 키워볼게요. 뭐 320, 빵. 라이팅 같은 걸 다 실생을 변경할 수가 있기 때문에 라이팅 작업, 이펙트 작업 이런 것들을 되게 개발 이터레이션이 좀 빨라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일일이 막 타이핑을 하면서 그렇게 코딩하는 방식이 아니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다 파라미터 기반이에요. 그래서 한번 구름의 색깔 같은 걸 좀 바꿔볼게요. 막 빨간 구름, 아니면 뭐 검은 구름, 이런 색깔 바꾸는 것도 다 실시간으로 반영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요 운석이 흐르는 속도 같은 게 좀 더 빨랐으면 좋겠다 라고 한다면 프로젝트로 잘 보이네요. 그래서 만약에 이걸 50 이렇게 뭐 파라미터 같은 거 이 그래프 노드 안에서 바꾸면 즉시 그 결과가 반영이 되기 때문에 뭐 만들고 따로 렌더링 버튼 누르고 그런 방식이 아니다 보니까 이런 실시간 게임 엔진을 이용하게 되면은 이런 그래픽적인 효과를 금방금방 처리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파티클에서 하나를 더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소프트 파티클이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이 구름 같은 게 구름이 이 바닥하고 이펙트의 경계가 티가 나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블렌딩하는 기능이 있거든요. 그거를 유니티 안에서는 일반적으로 쓸 게임 엔진 안에서는 소프트 파티클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짓는데요. 클라우드 보시면은 한번 좀 색을 좀 티가 나게, 일단 티가 많이 나게 한번 바꿔볼게요. 흰색, 겁내 진한 흰색으로 한번 바꿔보고 소프트 파티클 기능을 한번 꺼볼게요. 그리고 밑에 보게 되면 이게 아무래도 그냥 평면을 기반으로 한 파티클들이다 보니까 이렇게 경계가 티가 나게 됩니다. 근데 이런 소프트 파티클 기능 같은 걸 사용을 하게 되면 경계 같은 게 부드러워지죠.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영어하고 이런 식으로 경계가 티가 나는데 이거를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경계가 그만큼 부드러워지게 되죠. 이 외에도 되게 많은 렌더링 옵션도 있고 되게 많은 노드에 되게 다양한 기능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이 짧은 시간에 설명드리긴 좀 애매할 거고요. 대표적인 거 몇 가지를 좀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이펙트 중 하나가 우와. 아마 뭐 떠오르지 않나요? 그 영화 패신저스에 보면은 이 에너지 코어가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안 보신 분도 있으니까 스폰하지 않을게요. 네. 그런 이펙트, 이런 영화에서나 볼 법한 이펙트들을 이제는 게임 엔진에서도 충분히 이럴 타임으로 제작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비주얼 이펙트, 이 특수효과 파티클뿐만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 화면이 울렁울렁거리는 디스토션 효과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지금 포스트펙 이 게임 엔진에서 포스트펙트도 동시에 돌아가기 때문에 뭐 이펙트라든가 라이팅, 포스트펙트 이런 것들을 다 조합하게 되면은 이런 것들을 다 실시간으로 렌더링하고 컨텐츠를 제작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데모는 그리고요. 그리고 보신 것처럼 제컴이 지금 노트북을 돌리고 있거든요. 노트북으로 돌아가도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물론 제 노트북이 뭐 VR 레이드라서 성능 좋은 노트북 중 하나긴 한데 네. 그래도 아무리 노트북이 좋아봤자 데스크탑에 비할 바는 안 되긴 하거든요. 이런 노트북에서 돌아갈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성능이 괜찮다라고 봐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샘플 같은 경우도 비주얼 이펙트 그래프를 가지고 어떤 것들을 만들 수 있는지 좀 다 따로 보여드리는 그런 샘플이거든요. 이것도 여러분들 다 직접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고 아까 보신 것처럼 프로젝트를 직접 봐서 이 이펙트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그런 것들을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혹시 유니티를 한 번이라도 써봤다 하시는 분, 그러니까 뭐 테스트용이라도 한 번이라도 써봤다 하시는 분. 예, 그 기본적인 설명을 생략해도 되겠네요.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보신 것처럼 이렇게 유니티 살짝 여기 보시면 유니티 로고가 보일 거예요. 이 파티클하고 어떤 도형하고 지금 충돌을 일으키고 그런 형태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런 파티클과의 어떤 형태의 충돌도 이런 것들 다 처리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 얼굴도 어떤 기본적인 원이라든가 그런 기본 도형뿐만 아니고 이런 복잡한 메시 상에서 이 파티클 포인트를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뭐 점이라든가 라인이라든가 그런 기본적인 파티클뿐만이 아니고 이런 도형 자체를 파티클 요소로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나비가 날아다니는 거 보시면 좀 볼륨메트릭 라이트 같은 게 살짝 라이트가 입체감이 살짝 있잖아요. 이런 것들 다 반응을 당연히 하고요. 그리고 지금 이 샘플 같은 경우는 캐릭터가 돌아다니고 있는데 이거 어디서 이펙트를 사용했지라고 생각하실 텐데 이 풀 표현이 지금 이 비주얼 이펙트 그래프로 만들어진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풀 하나하나가 다 파티클 같은 존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걸 메시로 지금 렌더링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렌더링 결과물은 뭐 메시로도 할 수 있고 아니면 라인으로 할 수도 있고 뭐 코드로도 할 수 있고 다양한 결과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사실 유체처럼 보이긴 한데 엄밀히 말하면 막 유체 효과까지는 아닌데 유체 효과 같은 느낌을 낸 그런 입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입자들 사이로 이런 볼륨 라이팅, 볼륨메트릭 라이팅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좀 보실 수가 있는 그런 샘플이죠. 그리고 이렇게 하면서 보셔야 돼요. 이게 아마 다들 영화 보셨을 거예요. 닥터 스트레인지의 포탈 효과잖아요. 그걸 보고 따라 만든 거예요. 그 효과를 만드는 건데 보신 것처럼 그 영화에 나온 효과하고 되게 뭐 100% 똑같다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되게 거의 흡사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영화에서나 볼 법한 효과를 이제 실시간 게임 엔진으로 만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제 세션 제목에 이걸 보고 후킹을 좀 살짝 집어넣었어요. 낚시 죄송합니다. 네, 이런 효과도 있고 이런 것처럼 레이더 효과, SF에서 볼 법한 그런 AR 레이더 그런 효과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클릭하면은 알라딘 램프가 쫙 나옵니다.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이것도 이 SDF 방식을 해가지고 이런 이 물체 외곽에 막 이렇게 뱅글뱅글 회전하는 뭐 그런 듯한 연출을 하고 있는데 이런 연출도 가능하고 이건 아까 보여드렸으니까 건너뛰고 다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효과를 한번 모바일로 실행된 걸 좀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LW, URP 그런 플랫폼에 인테그레이션이 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사실 원래는 HDRP라는 시스템 기반인데 이걸 LWRP라는 기반으로 얼마 전에 인테그레이션을 해서 100% 완벽하게 돈다라고 말씀드리긴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일단은 이 이펙트고요. 이 이펙트를
모바일로 도는 걸 좀 보여드릴게요. 안녕. 이걸 보여드리려고 한 거고요. 지금 보시면 여기 하단에 FPS 적힌 게 보이시죠? 이 60프레임이 충분히 나오고 있고요. 사실 기존의 모바일에서 이렇게 수많은 파티클을 처리하는 거는 사실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거든요. 근데 요즘은 워낙 물론 기기 성능들이 다 좋아진 탓도 있지만 비주얼 이펙트 그래프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GPU의 파워를 이용해서 이 카메라가 조금 끊긴 거고요. 이 제 폰에서는 좀 제도를 돌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색을 바꾸는 거 이런 인터랙션도 다 가능하고 조금 파티클 크기를 키워볼게요. 좀 보고 보여줄게요. 네, 파티클 키우는 것 이런 것도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인터랙션 부분. 그래서 이게 2019 버전, 유니티 2019 버전부터는 이 비주얼 이펙트 그래프 이 기능이 LW라는 파이프라인에도 들어갔고, 그래서 이 LW 파이프라인은 모바일로 이 빌드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 비주얼 이펙트 그래프가 내 얼굴 계속 뜨네. 근데 비주얼 이펙트 그래프가 모바일에서 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모바일뿐만 아니고 일반적인 모바일뿐만 아니고 뭐 AR에서 당연히 마찬가지로 작동을 할 거고요. 네. 그래서 지금 뷰포리아로 연동해서 보여드리고 있는 건데요. 이것만 있으면 내 손 안에 흑염룡을 깨울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런 효과 뭐 물론 제가 보여드리기 편하려고 이제 뷰포리아를 가져오긴 했는데 솔직히 사실 그 거듭 말씀드리지만 LW로 이식하기 시작한 게 2019 버전부터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모든 기능이 100% 완벽하게 돌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HDRP, 그러니까 PC나 콘솔 같은 데서는 다 돈다고 보셔도 되는데 LW에서는 좀 뭐 이런 뭐 기능 제약 같은 게 조금 있긴 해요. 그래도 기본적인 것들은 다 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파티클 효과 그런 것들은 다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되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고 VR에서도 마찬가지로 작동을 하고요. 이거는 일반적인 사실 이 데모는 일반적 파티클뿐만 아니고 지금 책이 타면서 올라가는 효과를 보여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쉐이더 그래프하고도 연동이 돼요. 그러니까 쉐이더 그래프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쉐이더를 그래프로 작성할 수 있는 그런 기반 기술이거든요. 그런 것들하고 연동하면은 일반적인 파티클 형태뿐만이 아니고 이걸 사운드 뺄게요. 사운드 더 이상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네. 되게 그냥 뭐 웬만한 효과는 다 만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VR로 연동했습니다. VR로 연동해서 이렇게 VR 안에서도 이런 그 특수효과 같은 걸 다 화려하게 보실 수가 있어요. 물론 VR로 하게 되면은 이런 성능 같은 거는 고려해서 만드셔야 되긴 하겠지만은 어쨌든 기존보다는 더 화려하고 기존보다는 더 무거운 이펙트들을 VR 안에서도 돌 수가 있게 됩니다. 사실 이 게임 화면 좀 이상하게 나오긴 한데 제 HMD로는 좀 제대로 나오고 있어요. 이게 그건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HDRP가 2019 버전부터 VR 지원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뭐 화려한 그래픽도 VR로 가능하다. 물론 이제 하드웨어 성능 제약 같은 건 당연히 있긴 하겠죠. 그런 것들은 고려해 주셔야겠지만 기본적인 것들은 다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파티클 막 이런저런 것들을 많이 보여드리긴 했는데 기본적으로 어떻게 작성하는지 한번 그런 것들 튜토리얼식으로 간단하게 좀 보여드릴게요.
기본적으로 지금 제가 HDR-B상에서 작업을 해서 보여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포인트 라이트 2개 놓고 디렉션 라이트 하나 놓고 뭐 이런 뭐 좀 기본적인 씬입니다. 그리고 우클릭해서 크리에이트하고 비주얼 이펙트, 그래서 비주얼 이펙트 그래프라고 새로 생긴 게 있어요. 그걸 선택하시고 21 뭐 이렇게 하나 만들게요. 그리고 그걸 씬에다 끌어다 놓으면은 처음엔 당연히 뭐 못생긴 게 뜨겠죠. 이걸 클릭한 다음에 에디트 버튼을 누릅니다. 그럼 비주얼 이펙트 그래프를 편집할 수 있는 창이 나오고요. 이걸 좀 편하게 보기 편하게 좀 도킹을 시켜놓을게요. 그리고 딱 이게 기본적인 형태예요. 그러니까 이걸 하나의 스폰, 뭐 이니셜라이즈, 아웃풋, 업데이트 이런 걸 하나하나를 컨텍스트라고 부르거든요. 그리고 이런 컨텍스트 안에는 이런 많은 블럭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컨텍스트 안에 이런 속성, 어트리뷰트 같은 것들이 들어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스판 같은 경우는 뭐 기존의 기존의 유니티 이펙트, 뭐 슐리켄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을 해보셨으면은 뭐 그냥 이거는 스판할 수 있는 개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건 캐파시티, 그러니까 최대 이 저장소, 저장 공간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고, 100만까지 좀 해볼게요. 100만 하고, 그리고 여기서 파티클을 예를 들어서 라이프타임 랜덤을 0.5 정도로 하고 3 정도 이렇게 주고, 그리고 여기서 스페이스를 누르면은 그러니까 처음에 스판할 때 처음에 생성할 때 그 형태 한 스피어로 설정을 해볼게요. 스피어로 설정을 할 수 있고, 뭐 이렇게 크기 같은 거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파티클을 한번 바꿔볼게요. 파티클 스파클로 바꿉니다. 그럼 아직까지는 좀 밉잖아요. 그리고 이게 지금 퍼지는 거를 그리고 벡터 필드로 하나 만들고요. 그러면 좀 이런 식으로 다양한 좀 일정하지 않은 형태로 그렇게 퍼지는데, 이 벡터 필드 같은 경우는 자세하게 설명을 안 드리겠지만 어쨌든 여러 벡터의 방향을 미리 맵으로 만들어 놓은 데이터로 보시면 돼요. 그 데이터 안에 지금 뭐 되게 방향이 들쭉날쭉하게 그렇게 설정이 돼 있고, 그래서 여기서 3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3만큼의 세기로 움직일 거고, 그래서 터뷸런스를 한번 추가해 볼게요. 터뷸런스라고 좀 더 중구난방으로 움직이게 되죠. 그렇게 뭐 난기류 같은 그런 속성을 매겨가지고, 그리고 그래서 코드 아웃풋에는 한번 기존 걸 지우고요. 지금 어쨌든 제가 하려고 하는 거는 일정한 뭐 좀 길쭉한 모양 그런 걸 하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스케일 설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길쭉하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X하고 Y만 바꿔주면 돼요. X하고 Y만 바꾸고 대신 X를 한 0.2 정도로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길어졌어요. 근데 이거 지금 꼿꼿이 서 있어서 움직이잖아요. 그러지 않고 이 파티클의 이동 방향으로 맞춰주고 싶어요. 그러면은 오리엔트를 벨로시티, 그러니까 파티클의 속도로 맞춰줍니다. 파티클의 속도에 맞게 이렇게 방향을 맞춰서 가고 있죠. 그리고 색깔 같은 경우는 뭐 그레디언트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점점 파티클 다워지고 있죠. 반응이 괜찮은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제가 사실 엔지니어라서 뭐 미적 감각이 막 그렇게 뛰어난 편은 아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반응이 좋다 그럴 때는 제가 엔지니어 치고는 미적 감각이 좋아야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블렌드 모드를 에디티브로 합니다.
아까 알파 블렌딩이었는데 이제 애디티브 방식으로 해서 이제 좀 그런 파티클 같은 그런 효과를 보여드리고 있죠. 그리고 지금 길이가 너무 일정한 형태라서 이걸 길이가 좀 빠르면 길고 끝에 갈수록 이제 좀 짧아지고 그러고 싶어요. 그래서 이 길이에 따라서 그 벨로시티, 그러니까 파티클의 속도에 따라서 길이가 좀 가변적으로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어트리뷰트에서 벨로시티를 얻어올 수가 있거든요. 벨로시티를 얻어오고 그러고 나서 그러니까 이 벨로시티가 결국 벡터예요. 벡터의 길이로 바꿔줍니다. 길을 바꿔오고 이거를 y축의 길이로 y축으로 지정을 해줍니다. 파티클의 속도에 따라서 이 길이가 가변적으로 바뀌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 파티클 좀 몇 개 없어서 좀 안 이쁜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금 1000개로 돼 있잖아요. 10,000, 10만, 100만 개로 늘렸습니다. 네, 이렇게 100만 개로 늘려도 전혀 성능이 하락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게 기존에 있는 파티클 같은 경우는 CPU로 돌기 때문에 이 입자 하나하나를 CPU로 연산을 하게 돼요. 이런 입자의 움직임 같은 걸. 하지만 이 비주얼 이펙트 그래프 이거 같은 경우는 이 입자의 움직임을 GPU로 연산하기 때문에 이 개념을 살짝 안 와둘 수도 있는데 비트코인 생각하시면 돼요. 다들 비트코인 열풍 때 한번 채굴기 한 번쯤 돌려보셨잖아요. 그때 그 채굴기에서 뭐 그래픽을 렌더링하는 건 아니지만 GPU 파워를 쓰고 그래서 뭐 GPU가 폭등하기도 하고 그랬었죠. 물론 기반 기술 이름은 다르긴 해요. 뭐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BGPU라는 이름이고 여기서는 뭐 컴퓨터 쉐이더라는 이름으로 좀 다르긴 한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GPU를 그래픽 렌더링뿐만 아니고 다른 연산을 사용한다라는 컨셉은 같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파티클 연산을 GPU에서 활용하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여기서 충돌 처리도 한번 해볼게요. 컬라이더를 스피어로 만들어 보고요. 그래서 스피어로 하나 만들었고, 얘를 좀 인텐시티를 좀 더 키워볼게요. 좀 더 키웠고, 스피어가 지금 작아서 티가 안 나는데 레디우스를 키워볼게요. 지금 하나의 가상의 지금 원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반지름 한 5 정도로 하고, 오씨, 뻔한 줄 알았다. 여러분 제 저장은 생활화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3D 오브젝트를 스피어를 하나 만듭니다. 스피어를 하나 만들고 이 사이즈를 한번 5 정도로 키워볼게요. 지금 제가 하고 싶은 거는 이 스피어를 이 파티클하고 충돌시키고 싶어요. 그렇게 되면은 여기서 백보드에서 하나 만들고 트랜스폼을 트랜스폼 말고 포지션으로 만들게요. 포지션을 하나 만듭니다. 그리고 콜라이더라고 하나 만들고 이 포지션을 이렇게 가져옵니다. 가지고 이 콜라이더에 위치를 연동시켜 줄 거고요. 그리고 이 파티클에서 프로퍼티 바인더라고 있어요. VFX 프로퍼티 바인더라고 있는데 여기서 트랜스폼 포지션을 하나 만들어주고 어떤 건지 보여드리는 거라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설명드리진 않을게요. 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대략적으로 감으로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잠시만요. 그래서 컬라이더라는 걸 이렇게 연동했고
스피어 트랜스폼 위치를 이렇게 얻어왔습니다. 괜찮아요. 대모하다 보면 가끔 그럴 때 있어요. 잠시만요. 업로드해서 익스포즈를 안 했구나. 네. 이 외부로 노출 시켜줘야 돼요. 외부를 노출 시켰고요. 스크린 에디터하고 포지션하고 원래 하려고 했던 거는 사실 요 스피어하고 이렇게 연동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뭔가 살짝 제가 이게 뭐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한번 지금 뭐가 문제인지 더 확인해보고 나중에 올려드릴게요. 네. 뭐 아까도 살짝 말씀드리긴 했지만 이게 사실 아직 정식 버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살짝 버그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세션 여기까지로 하고요. 시간이 다 돼버렸는데 이것만 하나만 좀 말씀드릴게요. 버그 때문에 말씀을 많이 못 드렸네. 사실 이런 관련 기능들 말씀드리면은 정보들을 어디서 찾을 수 있냐라고 여쭤보시는데 사실 되게 저희 유튜브는 보물 창고예요. 유튜브에서 되게 많은 자료들이 있고요. 이런 유나이트 서울에 있는 자료들, 유나이트 서울에서 발표한 자료들, 그리고 유나이트 코펜하겐에서 했던 자료들, 그리고 유나이트 도쿄에서 했던 자료들 이런 것들 다 유튜브에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튜브에서 그러니까 유니티 비주얼 이펙트 그래프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관련 튜토리얼 자료들 쫙 나오거든요. 그거 보시면 되게 다양한 것들을 확인하시고 살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